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4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력 테마가 좀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6.5%까지 올라줬고요, 나머지도 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58% 정도 상승했고요, 5,37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0.5% 정도 올랐고 110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5400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확실히 좀 분위기를 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젠 테마가 번갈아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는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가, 특히 금융 투자가 다시 코스피에 유입을 하고 있고요. 이틀 정도에서 4조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옵션 만기가 있고, 이제는 그 다음 주는 월화수는 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쯤 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긴 연휴가 있고 변수가 있다면 대응이 어려운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2월 달에는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 편입 편출,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좀 패시브 자금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50포인트 아주 빠르게 이제 지수가 올라오고, 크게 지금은 더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바이오 종목 위주로 올라가던 움직임들이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도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7%, 6%씩 빠르게 코스닥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 좀 쉬어가고 있지만, 확실히 다시 수급이 쏠렸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금융투자에 집중된 매수세가 멈춘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거의 매수 없었고요. 다시 수급이 집중되면 올라갈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이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떨어졌는데요. 니케이도 0.8%가 떨어졌고요. 상해 종합만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 전부 대비하더라도 코스피가 확실히 지금 강하다, 너무나도 강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좀 관심을 받지 못했었고, 유동성 자금이 사실 다른 해외로 자꾸 유입이 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거의 10배,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5배 이런 식으로 갈 때 코스피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한 1000 중반에서 2000 중반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7500포인트까지 제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도 지금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마냥 가파르게 올라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아주 가파른 상승 뒤에는 항상 이 하락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바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고점이 어딜지는 사실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시장에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유동성 자금이 마르는 그 순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기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에 대한 지표들도 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은 6.2원 정도 올랐고요. 1457원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1450원대 바닥 라인 찍고 올라왔는데요. 서서히 이 쌍바닥 다지면서 또 반등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원 달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된다. 달러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있으면 되냐? 결국에는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곧 4월 달에 신규 채권 지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쪽을 이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1,400원 중반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또 한번 쭉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단기금리도 같이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크게 오늘은 변화 없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나스닥이 좀 크게 떨어졌었고 오늘은 큰 변화 없다. 원자재 가격은 금값은 5,000달러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조금 이제 이란에 대한 긴장감으로 다시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3.3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요. 채권 금리는 4.27%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일단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형성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유동성 자금과 이 국채 금리는 사실 상반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채권을 많이 산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시장에 현금을 주고 채권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유동성 자금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안정적인 시장금리가 형성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도 떨어진다. 핵심은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게 이 금리를 잡는 방법,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이 아니죠. 그래서 부채를 빠르게 낮추고 싶어 하는 거고, 그만큼 빠르게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런이라는 미국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중앙은행 이사가 올해 전체 기준금리 인하폭이 1%포인트를 약간 넘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파월의 임기가 5월 달이라고 한다면 5월까지는 사실 금리 인하 추가로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파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수적이고 지금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고용지표도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를 내릴 명분은 없습니다. 파월 입장에선. 그럼 5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봤을 때 5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 금리를 1% 이상 내린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거의 매 분기마다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한 번은 이제 0.5%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1% 이상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었을 때는 이제 부작용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일단 주식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도 같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장기 금리가 이제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조금 이제 환율에 대한 드라마틱한 하락은 연결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의회 통과 예산안에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또 부분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이슈는 일단락도 되었고 이제 이란에 대한 그런 협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2월 6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격화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이제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지명되면서 갑자기 급락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이제 빠르게 메워주면서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좀 이제 이 성향, 이전에 그 발언했던 부분들을 보고 매파 성향을 보고 좀 겁을 먹긴 했지만
결국엔 이 전체 상황 자체는 그렇게 매파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향후 움직임은 계속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00원 올라서 6.5% 올랐고요. 97,2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한번 이제 고를 파는 그림이 나왔고요. 빠르게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처럼 힘없이 흘러내리는 패턴이 아니라 이번에는 빠르게 V자로 올라갔고요. 코스피도 이제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마당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이제 확실히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소식에 따라 이 주가가 이제 빠르게 급등할 거냐 아니면 천천히 또 올라갈 거냐 거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차트는 분석할 거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주시할 만한 사항 없고 거래량 정도가 이제 관심을 좀 받느냐, 그죠? 2,400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10만 주까지 또 매수하면서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매수했던 거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했는데요. 결국엔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410만 주 매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시장 동향,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이탈하는 와중에 저런 두산에너빌리티를 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순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도 종목이었던 반도체 종목에서 일부 이제 원전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딱 이때 이제 그런 트리거가 당겨지면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저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20만 원도 갑자기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는 만큼 간다. 그래서 분위기만 잘 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계속 이제 매수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4.7% 올라서 11만 3천 원. 현대건설은 계속 좋습니다. 실적도 오늘 좋게 나왔고요. MSCI 편입 효과도 있고요. 시장도 좋고요. 앞으로 수주도 많이 하고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본격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현대건설도 하면 그냥 20만 원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380만 주까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1만 주 차익 실현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27만 주, 28만 주 매수해줬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를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14%까지 올라왔습니다. 15만 원. 그래서 상당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자, N자로 완벽하게 들어올렸고요. 빠르게 올라간 만큼 하락폭도 깊었지만 위로 뻗어나가는 그림도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한전기술은 올라가면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거래량 400만 주까지 나오면서 전날 대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향후 계속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금 한전기술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 97,000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18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금방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분위기 잘 타면 빠르게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S&T에너지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는데요. 650 올라서 1.4% 45,650원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만들어갑니다. 21선 뚫고 이제 골든 크로스 나왔고요. 음운구름 중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21선에서 좀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 특성 보면 아래에서 충분히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한 번에 뿜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 또 한 번에 지루한 타임을 끌어갈 수도 있고요. 21선 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한 방에 6만 원대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의 하락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추세에서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에 한참 상승을 강하게 시작할 때 나왔던 그런 피크 거래량이 이번에도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44,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000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BHI는 뭐 79,000원, 이제 8만원까지도 도달을 하기 직전입니다. 7.8% 올랐고요. 자, 이제 8만원을 뚫고 올라가면 뭐 금방 10만원 가겠죠. 요거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4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종목이라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루하게 이 구간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었던 만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차트고요. 그래서 BHI는 향후 수주량, 실적 다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64,000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성황밴드는 750원 올라서 2.4% 올랐고요. 42,500원. 성황밴드도 바닥 다지고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21선 뚫고 나왔고요. 하나씩 이제 정배열이 되고 있죠, 다들. 그래서 61선 앉았다가 이제 121선 앉았다가 서서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밴드도 이제 불이 붙으면 위로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5,000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태용도 6.9% 올랐고요. 2,100원 올라서 32,500원. 태용도 지금 차곡차곡 이제 도장 깨기를 합니다. 21선이 61선 뚫고 나왔다가 이제 121선 뚫고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위로 뻗어 나갑니다. 이제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차곡차곡 이 종목도 서서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25,000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37,000주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양매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우진도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6% 정도 올랐고 26,100원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61선 찍을 때마다 크게 튕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뭐 61선 찍기도 전에 21선에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한데요. 여기서 뭐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랐죠. 상승률로 보면 거의 우진이 지금 1등입니다. 그만큼 지금 크게 올랐는데요. SMR에 대한 테마가 또 엮이면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보성파워텍은 4.9% 올랐고 8,140원. 한번 떨어지는 듯 V자로 회복했고요. 이제는 다시 그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삼각 형태로 또 수렴 구간 만들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데요.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갈자리에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성파워텍도 이전처럼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요. 한참 이제 이 구간에서 머물더라도 한 방에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그냥 10,000원대 진입하고 10,000원 넘어가면 뭐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기다려 볼만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서서히 매수해주고 있고 뭐 크게 지금 수급이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우리 기술은 계속 경고 달고 꾸역꾸역 이제 버팁니다. 그래서 골 다 메워줬고요. 우리 기술도 보성파워텍과 그림이 비슷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부 차익 실현 매도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 빠질 때까지는 그래도 크게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종목들 움직임들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힘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요 며칠 전부터 그러한 기류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가서 이렇게 미국의 외교부 장관과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좀 아침부터 힘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미 외교장관이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합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보치로 아침 시작부터 이제 나왔는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미 투자 프로젝트 안건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외교부 장관의 협력 소식은 사실 구체적이지 않았고요. 좀 포괄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잠깐 좋게 반응했다가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식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소식이 좀 더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제한한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도 지금 서로 경쟁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발전 건설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과 우리나라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의 두 차례 긴급 회동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프로젝트로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알려진 조선업이나 알래스카 LNG 개발, 전력망 사업 등보다 원전 건설 투자를 우선 요구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내용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사실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러트닉이 발표를 하기를 대일, 그 다음에 이 대한 투자들이 이제 이렇게 미국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우선적으로 쓰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압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너네 왜 지금 투자 안 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까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계속 환율에 대한 압박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대미 투자를 미뤄야 될 수도 있다, 보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에서 한국이 저렇게 미적지근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한국이 없으면 지금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결론을 못 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빈손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제 하면 이것을 풀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손이라는 의미가 가득 찰 수도 있고 가득 차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 대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에 대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이제 상황을 인지를 했고요.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를 구성 합의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다 특위를 형성했고요. 이렇게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한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12일 전에 이제 될지 12일에 될지 아니면 또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미루지는 못할 것 같고 미국에 대한 압박도 우리가 빠르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대미 투자 발표도 본격적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 산업 부흥도 우리에게 사실 견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일본이 좀 무리하다면 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국 내 이제 원자력 발전을 빠르게 지금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원전 부품을 3년간 200억 엔을 투자 증산해서 이렇게 일본 원전 산업에 대한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중공업 전체 업체가 IHI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신설 움직임에 맞춰서 원전용 부품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이러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인력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일본도 본격적으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원전 수출 시장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큰 시장을 우리가 뜸을 들였을 때는 뺏길 수 있고 또 경쟁 구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루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함으로써 많은 칩들이 지금 매수가 되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비싼데도 사고 있습니다. 왜냐? AI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AI의 경쟁 구도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작년부터 사실 인식이 되어 왔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던 에너지에 대한 증가폭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2030년 되면 요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 조사를 해보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이 상황을 지금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예상하던 것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AI에 대한 그런 활성화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AI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체 서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서버를 대여해서 혹은 그것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미국 쪽에 있는 AI 인프라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극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원자로도 사실 대형 원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은 걸린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0년 뒤가 아니다. 지금 당장 2, 3년 뒤가 문제인데 그것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도 초도기가 완성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양산 라인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초도기도 최대한 빨리 건설을 하고 그리고 양산 또한 바로바로 짓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원자로 건설의 핵심 규제였던 환경 영향 평가를 전격 면제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서 신규 실험용 원자로를 국가 환경정책법의 주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범주형 제외 규정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의무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안전성을 내세워서 여름 수렴을 이제 생략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금 7월 4일,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최소 3기의 차세대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려가 깊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석이 아니고 좀 그것을 줄이겠다라고 하니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도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AI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환경을 지키면서 환경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정석을 따라갔을 때는 AI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방법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수를 들 만큼 AI에 대한 영향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SMR에 대한 투자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더 가속화되어서 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젠슨 황도 얘기를 했습니다. AI 에너지가 시장 판을 바꾸게 되고 에너지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태양광 성장, 전기료가 하락된다. 그래서 두 개를 찝었죠. 원전과 태양광. 그래서 이 젠슨 황도 계속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규모 AI 투자가 전력망 개편을 주도를 하고 이것이 또 전력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영국에서도 SMR에 대한 상용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요. 엑스에너지와 홀텍도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원전에 대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제1원전은 로사톰, 러시아와 이제 건설을 하기로 했지만 제2원전도 건설 부지에 대한 확정을 했고 향후 이제 어디를 이제 선택할지는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그런 이제 프랑스, 한국도 사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이 프로젝트를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체코는 두쿠바니 원전, 테멜린 원전 말고도 이렇게 SMR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MR 개발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 말고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로보틱스에 대한 주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핵 폐기물에 대한 해체 현장에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투입이 됩니다. 이제 로봇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처리가 더 수월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해체 비용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운용 비용이 있어서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그러한 위험성 절감으로 통해서 더 다루기 쉬운 에너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원자력 테마보다는 태양광 테마가 좀 더 힘을 받았고요. 이 하나솔루션은 뭐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또 태양광 기업들이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풍력 관련 기업들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테마가 지금 에너지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뭐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을 빠르게 짓는다든지 뭐 가스 발전을 부활시킨다든지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그만큼 전력이 이것저것 다 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쏟아부어서 에너지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력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결과가 이제 이 기업들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원자력 테마로 제가 묶어놓긴 했지만 원자력 테마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풍력도 하고요. EPC 건설, 태양광 EPC 건설도 하고요. 네, 설계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열 교환기라든지 여러 플랜트에 대한 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계측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 종목들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합니다. 이제는 이 에너지에 대한 주목으로 다시 시장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이제 힘을 줄지 아니면 설 이후에 힘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대미 투자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제 AI에 대한 부흥이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면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느냐? 이 시장이 AI 산업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계속 풍부하느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하더라도 이제는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